손목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픈데요. 그래도 얘는 계속 안게 돼요. 근전도 검사실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보통은 통증을 줄이고 싶어서 오십니다. 아프니까 고치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프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얘가 더 중요하니까. 무엇이 그분의 손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극을 붙이고 검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그분은 조용히 자식 이야기가 아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신경이 아니라 외로움의 흔적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통증의 강도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밤에 더 심한지, 물건을 쥘 때 힘이 빠지는지. 그런데 그분은 손목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얘 때문에 조금 무리했어요. 예? 그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이른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하고 오셨고 오른손을 자꾸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위해 전극을 붙이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최근에 손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도시에서 바쁘게 산다고 전화는 오고 명절에는 잠깐 다녀가기도 하지만 집은 대부분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게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사람 소리가 없어서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종이박스 안에서 몸을 웅크린 작은 생명, 나랑 닮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검사실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전기 자극이 들어가면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며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분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엔 강아지도 많이 경계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낑낑거리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움찔하고 그래서 제가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이제 여기서 살면 돼. 그 말은 강아지에게 한 말이면서 스스로에게 건넨 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밥을 줘야 했고 산책을 나가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목욕을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고 조금 무리했죠, 뭐. 검사 결과는 가벼운 신경 압박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정도.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아픈 건 괜찮아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얘가 나를 살려요. 그 말이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손목은 아프지만 마음은 덜 아프다고. 집에 돌아가면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는 존재가 있고 밥그릇을 챙겨야 할 이유가 있고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내가 다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정육을 떼어내며 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은 손, 조금은 힘이 빠진 손. 그 손이 누군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통증을 수치로 봅니다. 신경 전도 속도, 근육 반응, 압박 정도.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걸 보았습니다. 손목의 통증보다 외로움의 무게가 더 컸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준 작은 생명이 있었다는 걸. 검사를 마치고 나가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봐야 해요. 우리 애가 기다려요. 그 말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손목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외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수 있다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자식이 멀리 있어도 집이 조용해도 우리의 하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생명이 그분의 손목을 아프게 했지만 그 손으로 다시 세상을 붙잡게 했듯이, 어쩌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집이 조금 조용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근전도 검사실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따뜻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에도 조용하지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